증인은 1998년경 피청구인을 보좌하게 되면서 최순실 씨를 알게 되었죠. 예. 증인은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예, 대통령님 이제 그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11항입니다. 증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최순실 씨하고 전화 통화 문자 자주 주고받았죠. 예.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2개월 동안만 하더라도 대략 하루에 뭐 평균 2, 3회 정도의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요 정도 수준에서의 연락을 했습니까? 예, 맞을 겁니다. 증인과 최순실은 서로 차명 전화로 연락했죠. 예. 굳이 차명 전화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이제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이제 옛날부터 뭐 이제 어느 정권이라고 얘기 안 해도 이전 정권들부터 쭉 이제 도청, 감청 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딱히 뭐 도청된다 뭐 이런 거를 확신해서라기보다도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제 저희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된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안 차원이다 말씀이시죠? 예. 피청구인도 차명폰을 갖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증언에 의하면 최순실 씨는 피청구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피청구인과 직접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고 증인과 주로 연락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연락한 거는 제가 잘 알고요. 대통령과 그 두 분 사이에 연락한 건 제가 모릅니다. 혹시 최순실 씨가 이재만 안봉근 씨하고는 연락을 자주 했나요? 그러니까 저하고 통화한 거는 제가 잘 알지만 최순실 씨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예. 증인은 증인에 대한 형사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3회에 기재된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47개 문건을 최순실에게 보내주었죠. 예. 증인 외에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내준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증인도 최순실 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문건을 보내준 적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증인은 제가 알기로 큰 틀에서 피청구인의 뜻에 따라 최순실 씨에게 범죄일람표 3기재 문건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말씀 자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십니다. 본인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굉장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또 매일매일 수정을 하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저에게 좀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좀 대통령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보고 좀 챙기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 그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 씨 의견도 한번 들어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건건이 뭘 보내라, 뭘 보내라, 이번에 이제 47건 그것도 대통령께서 이걸 보내라 저걸 보내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연설문 등 말씀 자료에는 표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책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수정할 권한이 없었죠. 정책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수석실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그거를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수정을 하는데 이게 뉘앙스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통령께 올려드리면 대통령께서 꼭 그런 부분을 짚으세요. 이거 뭔가 좀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좀 확인해봐라. 그러시면 다시 확인해보면 약간 좀 잘못 고친, 그러니까 크게는 아니더라도 뉘앙스를 잘못 고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수정해온 거를 저는 다시 해당 수석실에서 올라온 거하고 다시 대조해봐요. 뭐 이렇게 뒷페이지 해가지고 한 달치만 모아봤습니다. 한 2년치가 될 텐데요. 대통령 일정을 보면 이제 4월 1일 2013년 국방부 보훈처 업무 보고가 있고 4월 2일 뭐 페루 대통령 전화 통화, 외교안보 장관회의 뭐 이런 일정들이 쭉 있습니다. 4월 3일 2013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 그리고 유출된 문건을 한번 옆으로 보시면은요. 4월 1일 월요일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3월 31일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 보고 또 오찬 말씀 자료가 최순실 씨 영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4월 3일 기재부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가 있는데 4월 2일 요 문건 외청 업무 보고 문건이 최순실 씨 영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2013년 국토교통부 환경부 업무 보고 문건이 국토부 환경부 업무 보고 4월 3일자에 유출이 되고요. 충청남도 개청식 말씀 자료가 4월 3일 날 유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4월 3일 2013년 4월 달의 일정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일정과 관련된 업무 보고 말씀 자료 문건이 최순실 씨한테 유출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넘기세요. 이때는 대통령 취임 초기여라서 뭐 그랬다고 증인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로 거의 모든 일정과 관련된 문건이 지금 최순실 씨한테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뜻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이제 올려드린 자료들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께서 본인이 스스로 고치시고 일정이 많은데 이렇게 되게 쫓기셔서 좀 의견도 한번 좀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특히 초반 부분에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씨가 이 내용들을 다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그냥 보고 그냥 뭐 보내도 안 본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보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 뭐 이런 내용 한번 좀 들어가면 좋지 않나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수정해서 보내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 특별히 이렇게 문제라고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식광입니다. 2013년 11월 말경 그 정윤의 문건 파동이 세계일보에 보도되자 피청구인은 증인에게 최순실 씨에게 의견 받는 거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정윤의 문건 파동 이후에 대통령께서 저한테요? 예. 그런 적 없습니다. 말씀이죠.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순실이 대통령님이 하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말씀 자료를 수정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거 기억하십니까? 예.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낸 이유는 단순히 연설문 등의 표현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정책 내용, 업무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증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피청구인의 입장을 증인은 잘 모르잖아요. 증인이 이해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입장은 알고 있어도. 근데 증인의 입장에서 최순실 씨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는 관계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컨펌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최종 확정. 그러니까 확인하고 뭐 물어보고 그런 거죠. 예. 예. 증인은 최순실 씨하고 대화하면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 예.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최순실 씨 최종 의견이 결정되면 그 의견을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했죠.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증인의 의견 서로 이제 좀 의견이 다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순실 씨가 자기 의견이 맞다 이렇게 고집을 하면은 증인은 그 의견 그대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했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 의견을 전달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화하는 과정에 또 본인이 이런 뭐 그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면 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렇다 하면은 또 의견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무튼 본인이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확인하게 되면 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는 드리지만 그 모든 게 말씀 자료도 그렇고 모든 게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님이 몫이고 예. 증인이 그 최순실 씨 의견을 묵살하고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묵살하진 않습니다. 방입니다. 증인은 이제 공석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두 자리를 누구로 임명할 것인지에 관해서 최고점 HWP라는 파일을 작성해서 최순실 씨에게 보냈죠. 이게 예. 포함된 문건입니다. 그 문건에는 최고위원 두 자리에 대해 이정현 수석과 상의했는데 유수택 위원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기 전에 최순실의 뭐 컨펌이라는 표현도 좋고 아무튼 확인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려고 한 거죠. 이게 이제 유수택 위원장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주어는 대통령님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번 그 이정현 수석 당시 수석과 그 이제 당하고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고 그 대통령님께 그 이 문건을 대통령께 이게 대통령님한테 올리는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한테 올리는 문건을 이제 최순실 씨한테도 그냥 보내준 거죠.